그 전 대표가 첫 일성으로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인이 되겠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최혜병 특검 3자 추천으로 해가지고 관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 있었던 가장 큰 보훈과 관련된 아젠다입니다. 네. 그런데 어땠습니까?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목숨처럼 여기는 보훈에 대해서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뭐를 한 게 있죠? 처음에는 능력이 부족해서 설득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로 최혜병 그 특검에 대해서 안보 보훈 문제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 하다못해 발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의 특검법이 그렇게 독소 조항이 많다면 본인이 발의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은 말로 하는 거지만 그 말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켰습니까? 또 김포시 서울시 편입 얼마나 가벼운 겁니까? 전혀 고민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목련꽃 피면은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했는데 목련꽃이 졌는데 지금 김포시 서울 편이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뭐 공공선이라든지 동료 시민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말로는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실행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도 낮긴 하지만 이게 올라갈 수 있느냐 더 내려가느냐는 사실 국민의힘이 탄핵의 찬반으로 갈려지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명 비명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롭냐 아니면 구속되느냐 이 두 가지 프레임인데 사실 이 두 가지 프레임을 본다고 하면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선 경선 구도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의힘 안에서 이 한동훈 대표의 배신자론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너무 감정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현역들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 이상은 저는 당내 호응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지율은 아주 단기간에 컨벤션 효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